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무관심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부의 개척시대 총잡이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러 전쟁, 점점 러시아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중국마저 러시아를 멀리하고 러시아가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전쟁 복구 비용 7,500억 달러, 이것을 놓고 강대국이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전쟁에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최근에 발생한 러시아 용병그룹, 바그너그룹의 반란으로 전쟁 판도는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고 젤렌스키의 부인까지 한국을 방문해서 윤 대통령과 만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 침공은 심각한 국제 규범 위반임을 강조했고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과 이해찬 등 좌파들은 일제히 격렬하게 반대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연말까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원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병원, 난민복지시설 등의 인도적 지원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우크라이나에 진출해서 곡물 수출 플랜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부는 겨울철에 절실하게 필요한 난방 에너지와 전력에 관한 한국의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프리고신의 반란으로 우크라이나 승리 확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러시아에게 물릴 전쟁 비용과 전쟁 부담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전쟁은 항상 어떤 사람의 부의 증대를 가져오는 반면에 패전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한 번 한국에게 큰 행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 역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다른 미국 언론들은 지난 6월 30일 CIA 국장 윌리엄 번스가 우크라이나를 은밀하게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군사작전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번스 국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러시아 침공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또한 워싱턴 포스트지는 젤렌스키는 이번 만남에서 연말 이전에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를 탈환하고 러시아와 평화협상을 벌일 계획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 보상금이 관심입니다. 파이낸셜 크라임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서양 국가들이 동결하거나 압류한 러시아 정부 자산은 대략 3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러시아 신흥갑부들, 올리가키들의 자산 300억 달러를 추가로 압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CNN은 러시아 올리가키들을 대상으로 압류한 재산이 58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보도하고 있고 또 다른 매체에서는 700달러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감안을 할 때 러시아 자산의 동결액은 최소 3,5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서방 진영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 비용은 총 7,500억 달러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패배하는 순간, 푸틴이 전범이 되는 순간 러시아는 최소 7,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 금액은 러시아 GDP의 약 40% 이르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미 동결되어 있는 3,500억 달러에 4천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역사적 사례를 볼 때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서 전쟁 보상금 1320억 골드마르크, 1919년 기준으로 미국 US 달러는 330억 달러, 그 당시 독일 GDP의 100%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 금액은 다소 축소는 되었지만 독일 경제는 이 거대한 전쟁 보상금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결국 폭발적인 인플레이션 등으로 독일 국가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집권하는 불행한 역사 속으로 독일은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그 이후 손익계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는데 윤 대통령의 탁월한 판단으로 한국이 최대의 수혜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민주당 이재명, 이해찬 등 한국 좌파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러시아에게 도전하는 행위다, 즉각 지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해찬은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를 져야 할 나라가 아니다, 왜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려야 하는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윤 대통령은 전쟁 복구 장비와 지뢰 탐지용 무기 그리고 기타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구는 4,500만 명, 국토는 한국보다 6배나 큽니다. 국민소득은 한국의 4분의 1, 1인당 GDP는 9,650달러 수준입니다. 보리, 옥수수, 대두 등의 농산물이 세계 1위, 감자는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유, 철강, 가스, 석탄 등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원들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말 그대로 자원 부국입니다. 1990년대 초 소련 연방에서 독립하고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원희룡 장관은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재건 사업과 관련한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왔습니다. 한국은 전후 재건 인프라 건설, 에너지, 농산물, 스마트 시티, 방산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토탈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러시아가 부담하게 될 것이고 서방 진영이 이미 동결하고 압류하고 있는 러시아 자산의 이자만 해도 1년에 5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미 거대한 복구 자금이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고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은 그야말로 현금 장사입니다.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부담금을 놓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우리에게 번영의 기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김병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